학생들한테 어떤 그 정신 자세와 생각으로 연구를 하면 굉장히 그 행복하고 성과도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사실 지난 7년 동안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연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일단 학생들이 있으니까 몇몇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연구실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되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고요. 이제 그런 거를 소개를 드리고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8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퍼블리시한 논문이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간 논문인데 이게 이제 자기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셀프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있는 이렇게 조그만 파트들이 다 용각산 가루보다 작은 조그만 알갱이들인데 이걸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물에다 넣어가지고 확 흔들면은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병렬적으로 조립이 되는 이제 그런 연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2009년에는 이게 이제 구조색 프린팅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에 제일 빠른 컬러 프린터 같은 걸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초 정도의 컬러 프린팅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프린팅돼서 나오는 그 색깔이 이게 염료에서 나오는 색깔이 아니고요. 뭐 나비의 날개나 아니면은 뭐 비단 또는 오팔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금속성의 구조색을 마음대로 프린팅을 막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저희가 프린팅 논문을 이제 냈었고요. 이건 이제 네이처 포토닉스라는 저널에 냈었고요. 그 다음에 냈던 거가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나온 그 논문인데 응용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 이건 DNA 칩에 대한 논문입니다. DNA 프로틴 칩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 한 50마이크론에서 한 100마이크론 사이에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진 알갱이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컬러 바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다가 다 다른 안티바디, 뭐 위암 검진자, 간암 검진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지노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올리고 프래그먼트들을 여기다 이제 달아가지고 옛날에는 96웰 한 웰에서 한 가지 에세이를 이제 하던 거를 멀티플렉싱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DNA 칩에 대한 그런 연구를 사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2011년에 이 매그네틱 액추에이터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제는 사실 프로그래머블 매그네틱 어나이소트로피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매그네틱 액추에이터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그런 매그네틱 액추에이터는 이쪽 방향으로 딱 자석이 있으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힘을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이제 다 이게 매그네틱 머티리얼로 만들어진 캔틸레버인데 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 포인팅을 쭉 해야 되겠죠. 그런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걸 갖다 프로그래밍을 막 해가지고 자장을 딱 가하면은 미리 이 액추에이터가 다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액추에이션이 딱 되는 겁니다. 미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이건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레버너 치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하는 이제 잡지고요. 여기 잭슨은 이거는 이제 케미스트리입니다. 케미스트리. 여기 냈던 이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이렇게 그 자장 가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구를 만들어가지고 반사형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이건 이제 케미스트리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제가 오늘 그 발표를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 전부 다 이게 딱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연구 팀을 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된 어떻게 보면 요소 기술이고 요소 결과였는데요. 오늘 제가 이걸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Materials and Chemistry, 뭐 Photonics 이게 전부 다 내는 저널들이 다 틀리죠.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 저널들인 거고, 근데 이제 나오는 거는 사실 한 연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메저로만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진짜 융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사실 믿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융합을 연구를 진짜 해봤구나 이 사람이 여러 명이랑 같이.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17년을 했는데요. 1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거의 한 주 100시간씩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17년을 했는데 이제 뭔가 이거는 정말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거 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올해 갑자기 3가지가 한 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았구나.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 해보려고 정말 지난 1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 하나도 내가 이거 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친구들 이렇게 잘하면은 하기만 잘 해도 평생 동안 내가 이거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사실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하는데 제가 참 재밌게도 느낀 거가, 연구하면은 꼭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가 이게 보면은 막 연구실에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느낀 거가 뭐냐면은 이 연구도 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다. 이게 전부 다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여기 이제 다 같이 연구원분들하고 우리 멤버들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연구를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그러면은 이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융합 연구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융합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제 뭐 CKT 이거는 뭐 이런 거 그냥 워낙에 제가 과학을 하니까. 융합 왜 해야 되죠? 새로운 거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전문가가 날리지 기반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 데이터베이스가 좋으니까 이 날리지의 밸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타임축이라고 이렇게 쫙 보면은 날리지의 밸류는 점점 이제 시대가 나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밸류가 있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거, 그거의 가치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럼 이제 융합을 왜 해야 되냐? 창의적인 게 중요한데 창의적인 걸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은 분야를 섞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연구를 해도 그렇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분야를 그러면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동용되는 어떤 way of thinking,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이쪽 분야에 적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밸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융합은 왜 하냐면은 결국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느냐, 이게 진짜 쉬운 거냐? 근데 쉬운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기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도대체 뭐를 하면은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게 뭐 뜰 거냐? 어떻게 알아요? 1년 뒤에 뜨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죠? 내가 지금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답은 다 이제 자기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기분포 그래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그 미디어나 이제 이런 데서 뭐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 했는데 이공계 기피 현상 저는 굉장히 그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는 뭐예요? 성공한다는 게 내가 과연 그 평균이나 통념으로 생각하는 그 직업군을 내가 잘 고른다거나 내가 분야를 잘 고른다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는 건가요? 초전노체 70년대 뭐 천재란 천재는 다 갔었죠. 그죠? 이건 다 있는. 근데 분야를 정말 내가 초전노체라고 잘 고르면은 제가 성공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원하는 걸 이루고 성공한다는 거가 결국은 이게 어떤 분야가 됐던지 간에 그러니까 3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마음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어떤 키워드들이 필요하냐. 물음표, 뭐 꿈, 뭐 도전, 그 다음에 1만 시간, 그 다음에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 융합이랑 다 관련이 있는데 자, 1만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3시간씩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씩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제 매일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한테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이 1만 시간을 다 그 분야에서 채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키입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겠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절대 쉬운 일이 없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서제스트 하고 싶은 거, 여기 이제 학생들이니까 제가 서제스트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만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입니다. 근데 주당 100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2년이면 1만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당 100시간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15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한 반일 정도 일한 다음에 놀아주는 그런 정도의 생활인데 그거를 2년을 하게 되면 1만 시간을 넘게 채워요. 왜냐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1만 시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비스예요. 근데 이거 해야지. 그리고 일로 탁 가가지고 진짜 무식하게 1만 시간을 여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디센트한 그런 정도에 오를 수는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렇게 가본 게 처음 갔을 때는 좀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면 더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알게 된 way of thinking이나 프레임워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빨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기본은 1만 시간. 그죠? 주당 100시간씩 2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여기 이게 저보다 나이가 일단 어려야 되고요. 너무 이러면 몸이 고장이 나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고장이 안 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고장이 안 나느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1만 시간을 갖다가 주당 100시간씩 2년을 막 연구를 하고 뭘 하든 하는데 하기 싫은 거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하기 싫은 거 하면은 바로 몸이 고장이 납니다. 이게 안 돼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걸 그렇게 넣는 거는 좋은데 일단 그 일이 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근데 그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랜덤 브라우니안 모션이죠. 랜덤 브라우니안 모션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막 갔다 왔는데 하여튼 10년 지나고 났는데 나 아직도 그 자리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뭔가 이렇게 밖에서 필드가 좀 걸려줘야죠. 이렇게 파리클 위드 차र्ज인데 밖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브라우니안 모션을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죠. 넷 무브먼트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뭘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비전, 아니면 뭐 퍼스널 레전드, 앰비션, 뭐 이런 게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찾는 거가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힘든 게 거울을 안 보고서 이게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이걸 찾으려면 이거는 그러니까 100% 이 퍼스널 프레퍼런스의 문제입니다. 이게 나의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없는 경우가 많죠. 찾아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꿈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저리티가 있습니다. 여기 1만 시간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바뀌는 거죠. 본인이 바뀌고 본인의 그릇이 커가면서 이제 코저리티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는 건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뭔가 하나를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지 저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액션을 그냥 이렇게 취한다기보다는 뭐 주당 100시간 정도의 인텐시티를 가지고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보면은 커넥팅 다트라는 말이 있죠. 이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한 커멘스먼트 세레모니에서 한 연설이 있는데 되게 좋은 연설이에요. 한번 혹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문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커넥팅 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이걸 할 때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칼리그래프의 예를 들면서, 칼리그래프가 글씨 모양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거를 대학교 때 그걸 들을 때는 내가 이걸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게 애플에 되게 중요한 뭐가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죠. 이렇게 딱 보면은 과거를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복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나중에 뭔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고, 제 주변에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들 하는데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꿈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도와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보면은 또 낫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타임랩스 이미징을 찍어보면 탁탁탁 다시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있으면은 넷 무브먼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럼 꿈이 언제 생겼냐? 근데 전 되게 늦게 생겼습니다. 저는 박사 졸업할 때 생겼거든요. 박사 졸업할 때 이 꿈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이게 참 늦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러닝 커브인데, 이게 러닝 커브죠. 이게 시간이고, 이게 얼마나 배우느냐. 그럼 이제 어떤 거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 쭉쭉쭉 배우다가 이제 뭔가 이게 대가가 될 정도, 러닝 커브가 이제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고수의 레벨에 가가지고는 이제 뭔가 하나를 조금 더 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위 말하는 대가가 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배우고 이제 되게 스티프하죠. 그때는 러닝 커브가. 이제 요즘에 여기 특히 융합기술원에 온 학생들 같으면 이렇게 해도 좀 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분야를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인식 막 프로젝트, 제 전공을 4번 바꿨는데 을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의료기들이 전자공학의 일부분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MRI, CT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석사 김희찬 교수님 밑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의료기 자체, 그러니까 뭐 회로, 그러니까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했던 거가 보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안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 EOG라는 건데요. 이게 눈이 움직이면 여기 한 10마이크로볼트 정도가 생깁니다. 전이차가.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무선 마우스를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눈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 안경의 이 접점만 가지고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버티컬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했었고요. 이런 보드 레벨을 이제 막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지금 무슨 머티리얼 무슨 바이오 DNA 합성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저한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닌데,
그러니까 10년 후에 저를 생각을 하라, 뭐 20년 후에 이거는 그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괜히 진로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보니 이게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정말 열심히 잘 해도 이 센서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가 안 좋으면 이게 아무리 돼서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클리로 유학을 갈 때는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로 기술을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센서 만드는 기술을 이제 공부하러 가서 그러니까 맴스 가지고 이제 맴스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제일 오래 열심히 한 게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포스닥 할 때는 그 재료공학 쪽에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나노 공정이나 이제 이런 걸 하고 이제 바이넬에 와서 바이넬 저희 연구실 이름인데 이제 이쪽에 와서는 뭐 실제로 바이올로지컬 바이오 맴스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관련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 1만 시간 이상 쓴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융합 연구의 저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러닝 캐퍼빌리티는 이미 검증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1만 시간을 2년 동안 늘 정도로 인텐스하게 좀 할 수 있으면 그 분야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를 그 주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생기니까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 투 베리어라고 할까요? 이 융합 연구의 가장 큰 베리어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내가 하던 거 해야지 이쪽으로 가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서 아마 90%는 다 이제 경쟁자들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자신감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정도 인텐스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가슴을 설치는 이유가 제가 3년 동안 저희 연구실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요. 3년을 논문 한 편도 못 내고서 실험을 한 4명, 5명 학생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1만 시간 이상 넣어가지고 이제 한 실험이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안 됐습니다. 아주 진짜로 정말.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달쯤 전에 이제 그 실험이 이제 된 거죠. 근데 그게 DNA를 합성하는 실험인데 DNA를 합성하는 그거를 한 250배 정도 싸게 한 1000배 정도 빠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실험 기술인데 그게 뭐 아주 그 사소한 스텝에서 막혀가지고 이 친구들이 PCR을 2만 번 이상 했거든요. PCR 한 번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는데 2만 번 이상. 제가 처음에 한 대 가지고 해가지고 PCR 기계를 5대를 사왔어요. 계속 돌리라고. 그러더니 이제 결국 이제 실험이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를 느꼈냐면 이제 그 똑같은 시기에 이제 다른 연구팀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 연구팀 같으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DNA 합성하는 팀 같으면 연구 결과는 실제로 3년 동안 아무것도 나오기 없어요. 제로이죠. 근데 저는 그 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전 재산을 여기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상용화 시도를 한다 그러면. 왜냐면 그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1만 시간 넣어가지고 하는 거 진짜 그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뭐 3명, 4명, 5명 어떤 그룹 오브 피플이 똑같은 걸 위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렇게 퍼스널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어티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이 되면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실험이 됐을 때 너무 기뻤는데 왜 기뻤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한번 트라이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실험이 됐다. 별로 안 기뻤겠죠.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된 거죠. 제가 기뻤던 이유는 이 친구들이 밤잠을 그렇게 설치면서 2년, 3년을 그러고서 한 그 과정이랑 그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뭐 이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팀워크가 있고 사람이 있는 팀이죠. 여기서는 뭘 해도 되는 거죠.
다른 한 팀 같으면 그러니까 저희 창업한 회사인데 약간 팀이 좀 급조가 됐습니다. 톡 이렇게 모여가지고 훅 하고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결과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은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프라이어티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이 없는 거죠. 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무조건 열심히 꿈 이거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타겟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하는 건 연구입니다. 연구. 그럼 이제 이 타겟을 잘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연구라는 놈이 뭐냐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 연구라는 놈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한 진짜 잘하는 타자가 한 몇 할 정도 하죠? 3할 때, 어쩌다 4할 때 나오죠. 3할 때 타자면 완전히 야구에서는 아웃스탠딩한 타자죠. 그 연구에서 진짜 아웃스탠딩한 리서처는 몇 할 정도 될까요? 그 연구에서는 1할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할. 1할만 돼도 정말 아웃스탠딩하다. 그 연구자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돌리면 여기 연구를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1년 365일 중에 9할에 해당하는 시간은 안 되거든요. 330일은 다 실험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한 30일 될까?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니 기분 타임에 딱 보면은 90% 찬스로 얘는 실험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연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휴먼 날리지 바운더리를 이렇게 늘리는 작업이잖아요. 뭐 블리딩 엣지고 이게 전쟁과 같은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잘 되면은 가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연구도 다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특이한 특성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휴먼 팩터고 이게 멘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 확률이 한 7, 8할 되는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멘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지만 성공 확률 1할 미만의 일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멘탈이 100%다. 애더튜드가 100%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는 실험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돼야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9번 실패를 해도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어떤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레저베이션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먼저 실험이 되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를 벌써 9가지 이상 찾아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가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건 굉장히 이런 멘탈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해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으면 아마 이제 여기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팀을 포메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연구는 다 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보면은 어서가 좀 많아요. 이거 왜 팀으로 하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똑똑한데 이 팀플레이를 잘 못하죠. 팀플레이를 잘 못하면 큰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팀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팀플레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팀을 포메이션 할 때 팀 포메이션을 바텀업으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다 리더가 될 학생들인데 그러면은 누가 챔피언이 이제 내가 이 연구를 하고 싶다, 이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 친구가 직접 같은 랩메이트를 리크루팅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리크루팅을 하게 한다는 거가 다 바쁘죠.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안 썼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큰 연구 주제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과연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거를 고민하게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맥켄지식인데 다 바텀업으로 팀 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되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피어 크레딧에 관련된 겁니다. 연구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피어 크레딧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저희 연구실의 모든 시스템은 다 피어 크레딧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이한 게 바텀업으로 팀 포메이션 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팀 포메이션을 했는데 거기서 막 애들 시키기만 하고 뭐 후배들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자기가 다 그냥 하고 뭐 퍼스트토스 쓰고서 뭐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 팀 포메이션 할 때는 없는 거죠. 그보다도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랩메이트들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휴가를 무제한으로 줍니다. 주당 100시간인데 휴가는 무제한. 그건 이제 본인이 연구실에 나와 있을 때는 100%, 120%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에너지를 주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뭐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 친구들이 스스로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주라는 의미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리포팅을 에브리바디한테 하는 거죠. 제가 리포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에브리바디한테 리포팅을 하고 에브리바디가 리포트를 쉐어를 하는데 그 위클리 리포트에는 항상 나를 도와준 친구나 멤버들을 꼭 어크나로지를 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제 의견은 세 번째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학생 졸업하려면 요건이 일단 거울 봐서 그래도 뿌듯하다 이런 건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피어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해서 나를 제일 아는 그 전우와 같은 그 친구들이 정말 얼만큼 나를 그 밸류를 해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다 엄청난 가치를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루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하루 24시간 감시 체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푸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그럼 퍼블리케이션은 뭐냐? 왜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거죠? 퍼블리케이션의 정의는 뭔가요? 이게 make it public이라는 얘기인데 그 it이 뭐냐면 그게 your precious intellectual property죠. 지적 재산. 그것도 주당 100시간씩 막 이러고서 정말 해가지고 몇 년을 해서 알아낸 이 어떤 그 IP 내 건데 그걸 갖다가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휴먼 바운더리, 날리지 바운더리 이렇게 하려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퍼블리케이션이 make it public 하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내 건데 왜 공짜로 그냥 막 주냐는 거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술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그래서 그게 가장 일단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퍼블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과연 내 연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문제 모든 연구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연구의 가치는 본인이 일단 알고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복리를 생각을 해보죠. 시간은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긴 하지만 시간은 절대 리니어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면 뭐 요즘에 보니까 시간을 지배하는 자 뭐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방법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뭐냐? 그럼 내가 사는데 저런 디파이닝 모멘트들을 맞으면서 가장 많이 겪으면서 사는 게, 그죠? 안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압축해서 다 똑같으면은 뭐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어찌됐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디파이닝 모멘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시간을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면 미래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그 부분만이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젊었을 때, 20대, 뭐 30대 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냐?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 디파이닝 모먼트가 이제 날 확률이 많은 데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디파이닝 모먼트. 뭔가 이제 나 자신이 바뀔 만한 이제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저 진로 고민하는 거 보면은 참 조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진로 고민이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거 어느 길로 가지?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아, 여기 좋아. 한숨 나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디파이닝 모멘트를 과연 내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도전인 거죠. 도전. 융합하려면 도전해야 되는, 꿈이 있으면 도전. 근데 도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냐면 미래 시간의 형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디파이닝 모멘트를 갖기 위해서. 그게 왜냐면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저거를 내포하는 거라고 인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정된 선택을 했다. 초이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은 시간을 써서 했는데 나중에 뭐가 돌아올 거예요, 나한테? 과연 그 돌아오는 것이 아웃사이드 메저가 아무리 좋은데 뭐 사이언스 쓰고 네이처 쓰고 뭘 다 쓴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실제로 돌아와서 뭐가 남을까? 내 자신이 바뀌나? 그릇이 커지나요? 아니죠. 도전을 안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안정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바로 ROI 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해봐야 나한테 돌아올 거 없다. 근데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따져서 정말 나한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든지 간에 도전을 내가 그래도 해야지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뭘 내포하는 거냐면 지금의 나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걸 내포하는 결정인 거죠.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당 100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쉐이핑 하는 거죠. 그릇을 키우고 내가 모자르면. 네, 그러고서 해내면 남는 게 있는 거죠. 아주 큰 게 남는 거죠. 미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큰 무기와 툴kit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아웃사이드 메저로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인사이드 메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과연 뭐가 위닝 벳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런 게 위닝 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면 이런 모멘트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도전을 통해서 그럼 실패를 해도 쉐이핑된 건 남고 굉장히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공을 하면 그것보다 짜릿한 거는 없죠. 뭐 엔돌핀에 이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근데 이 도전을 여러 명이 같이 하면 정말 그 맛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같이 이런 거 어려운 걸 도전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는 걸 느낀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태극기가 막 펄럭이는 건데 학생들 이게 이미지를 제가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건데 깃발이 바람이 있는데 막 펄럭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깃발의 끝이 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내가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깃발이 요동치듯이 마구 바뀌고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미래의 그림입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게 그럼 뭐겠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멘탈이 결국은 미래를 결정을 하는 건데 거울을 봐야지 왜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하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만 더 5분만 좀 더 하고 제가 이게 뭐냐면은 2PT 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연구를 지금 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럼 정말 훌륭한 연구 결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제가 교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일단 제 답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 들으면 되냐?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저 그래프의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이제 졸업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위 과정 중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하나가 있는데 그 P는 프로덕티비티입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저 학부 학생들 들어와서 이제 연구 시작하면 이렇게 바닥을 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연구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많이 하면은 좋은 성과 팍팍 나오고. 근데 이제 좋은 성과들 내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많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P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페이션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석사 말년, 그러니까 학위 졸업할 때쯤 되면은, 와, 정말 여기서는 한 1년 해봐야 티도 안 나고 한 달 하면은 이 정도밖에, 여기서는 한 달만 더 하면 이런 정도의 할 수가 있는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을성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향을 잘 이렇게 아시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 안 되는 실험을 하려고 3년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3개월만 더 쓰면은 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거를 본인도 알지만 못하죠. 이거는 뭐 상품을 만드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또 꿈하고 관련된 겁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클리어한 파이널 폼에 대한 이미지, 아까 제가 이제 깃발 이미지를 자꾸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확실하면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멘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그런 훌륭한 연구도 하고 인생도 재미있고 주변에 열심히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중에 60, 70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인생 뭐 있냐 옛날 얘기하면서 즐겁게 있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속 한 10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학은 이 세상을 바꾸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젊었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고 그 결과를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를 겸손히 받아보고 그 열심히 해서 실제로 이루어냈으면은 그 기쁨을 만끽해보고 실패를 했어도 뭐가 부족했는지 겸손하게 느껴보고 이러면서 도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